안녕하십니까. 나무의 김지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6장 4단계 지식재산권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준비된 창업계획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도움이 되는 시간,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여러분께 정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허를 갖다 하나 출원을 갖다 할 때 사람들은 모릅니다. 어떻게 할지. 그래서 변리사를 통해 가지고 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창업 단계에서는 아직까지 신생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변리사, 보통 특허 사무소에서 들어가면은 150에서 200 정도 2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등록이 될 때 똑같이 150에서 성공 보수료로 해가지고 똑같이 등록이 될 경우에 150에 최소 그러면 실질적으로 변리사 사무소에서 맡기면 300만원 들어갑니다. 특허 한 건을 등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 스스로 물론 등록된다는 보장은 없겠지만은 이 아이디어 출원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법적으로 보호를 갖다 받습니다. 이거는 지식재산권을 갖다가 내가 중소기업이 특허를 갖다 하는 데는 여러가지 전략이 있지만은 일단 내 아이디어를 갖다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다에다가 포커싱을 갖다가 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걸 갖다가 이게 지금 아직까지 성공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돈이 된다 안 된다 그거는 보장을 못하죠. 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내 아이디어를 갖다가 법적으로 이거는 내가 최초로 했던 게 맞다라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는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특허를 갖다 출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특허뿐만 아니고 상표권, 프로그램 등록, 저작권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지식재산권에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그 전부 다 방법만 알면 직접 가할 수 있습니다. 돈 많으십니까? 돈 많으신 분은 창업하러 안 오시죠? 돈을 벌기 때문에 내가 지금 벌고 싶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시간은 그만큼 좋은 시간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자, 지식재산권을 확보를 갖다 한다. 이번 단계는 어떻게 진행하는가? 앞 단계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갖다 작성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가지 경쟁 우위 제품, 우리가 갖고 있는 솔루션이 어떤 거고 경쟁 우위는 어떤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갖다 했을 겁니다. 그 경쟁 우위가 갖고 있는 부분들, 경쟁 우위가 갖고 있는 솔루션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그거는 우리 말고 거기에 대한 법적으로 보호를 갖다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공부 좀 하셔야 되겠죠. 하셔야 됩니다. 상표가 뭐고 특허가 뭐고 특허로가 뭐고 뭐가 있다는 걸 갖다가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부를 갖다 하고, 그리고 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식재산권 종류가 많다고 그랬죠. 상표,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상표를 갖다 상호를 갖다 내가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핵심 로직이 있다 라고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비법이 있다 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허로 출원을 갖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허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는 책을 쓰고 있다, 작가다 라고 했을 때는 저작권을 갖다 한다든지, 내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다, 데이터베이스 인증다, 그럼 데이터베이스를 갖다 등록을 하고, 프로그래머다, 그럼 소프트웨어를 갖다 등록을 갖다 하는 겁니다. 그거 다 전부 다 법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번 단계에서 어떤 지식재산권을 갖다가 하겠다라는 걸 갖다가 계략적으로 마음속에 담아둡니다. 그리고 나서 관련 자료를 이게 독창적인 게 맞느냐, 비슷한 건 없느냐, 시장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특허라든지 보고서 여러가지 사이트, 구글이라든지 여러가지 조사들이 있습니다. 조사 사이트들이 있죠. 그런 쪽에서 특허도 검색해보고 저작권도 검색해보고 여러가지 걸 통해 가지고 비슷한 자료를 갖다가, 이거는 특허를 갖다 확보하기 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 지금 아이디어가 검증이 안 된 상태죠. 지금 만들어야 되는 상태죠. 공부 학습의 측면도 있습니다. 내가 다른 특허를 갖다 조사하다면은 이거 어떤 문제들이 있구나, 얘네들은 이 문제를 갖다 못 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을 갖다 접근을 해야 되겠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다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게 지식재산권의 목적이죠. 창의성을 갖다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새로운 토큰은 새로운 기술은 없다라고 누군가가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쪽을 갖다 기존에 있는 토큰들에서도 내가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갖다 찾아내서 내 걸 만들 수 있는 거죠. 관련 시장 자료조사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끝나면은 이제 명세서를 갖다가 작성을 하게 되죠. 그 명세 작성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래 기초적으로 그 방법 한 번을 갖다 한번 해보시면은 어떤 건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 토크 출원 명세서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거 보면서 작성을 해나가시면 됩니다.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하지만은 충분히 몇 번만 그 해보시면 아 이렇게 쉽게 작성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거는 한 번만 작성 갖다 해보고 그걸 해본다 그러면은 나옵니다. 돈 버는 교육이지 않습니까? 돈 아끼는 교육, 돈 버는 교육. 창업자들은 여러가지 쓸 데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출원을 갖다 끝났다 라고 하면은 토크를 출원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권리를 갖다가 그 출원 사실 증명원 있습니다. 나중에 등록이 됐다. 물론 그 창업기업일 거면은 우선 출원 일종의 급행입니다. 우선 출원을 갖다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그 부분을 갖다가 진행도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라든지 특허 감면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내가 특허를 갖다 빨리 받고 싶다. 정말 괜찮은 거기 때문에 빨리 받고 싶다. 그리고 벤처기업 확인하는 데 대해서는 급행률을 갖다가 우선권을 또 주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선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확보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군더더기를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다른 지식재산권 관련된 책자라든지 그런 교육을 하면은 제가 드리는 교육보다도 훨씬 값진 내용들이 많을 거겠지만은 준비된 창업을 하는 데 대해서 지식재산권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조금 보충 설명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식재산권이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서 작성을 할 때도 그렇고 기술가치 평가를 갖다 봤을 때도 그렇고 이 지식재산권 했던 이 내용들 뿐만 아니라 이런 시장조사 했던 내용들 그냥 버리지 마십시오. 조사했던 내용 다 기록 나중에 사업계획서하고 이러면 이 자료들을 갖다가 여러분 사업을 하는데 밑바탕이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준비된 창업 실전 학습 과정을 갖다가 직접 하라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특허를 갖다가 남들에게 변리사 사무실에 의뢰를 하면은 변리사 사무소에서 이 부분 작업을 수행을 갖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 하면서 공부가 정말 많이 되거든요. 내가 공부를 갖다 돈도 아끼고 내 공부도 어차피 여러분들이 사업을 갖다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를 갖다 하셔야 되는 거죠. 적어도 내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내가 사업계획서 남들한테 맡기고 그럼 여러분 뭐 하시겠다는 거죠. 사업계획서 맡기는데 300만원 주면은 딴 쪽에서 만들어 줍니다. 뭐 100만원 200만원 들어가지고 맡기면은 실제 그거는 돈 버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결과하면 종이 몇 장 받지 않습니까? 그 사업계획서 받아서 뭐 하시게요. 여러분 포장을 갖다가 이 준비된 창업교육과정은 포장을 갖다 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여러분 자체를 갖다가 창업자 자신을 갖다 포장하는 겁니다.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의 사업의 본질을 갖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시장 조사했던 결과들은 그대로 다 저장을 갖다 해놓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나중에 계속 써먹습니다. 자, 지식재산권 종류들 많다고 그랬죠. 작가들 저작권이 있죠. 프로그램 음악 저작권도 있죠. 그 다음에 동영상, 영상, 드라마, 영화 같은 것도 전부 다 저작권이 있습니다. 특허, 실용실한, 그 다음에 디자인 등록, 상호, 브랜드, 프로그램 등록 여러가지 많다고 그랬죠. 이 중에서 골라야 되는 겁니다. 각각의 저작권 등록을 하고 비용들이 내가 직접 등록할 때는 이거 비용들 많이 안 듭니다. 별로 안 듭니다. 이게 다 이쪽 거는 다
뭐 10만원, 적게는 10만원 미만으로도 충분히, 상호 같은 경우는 상표 등록을 갖다 한다. 그러면 4만 몇천 원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4만 몇천 원, 소주 한 잔 값이지 않습니까? 소주 한 잔 값으로 아끼면서 이 상호를 갖다가 내가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특허를 갖다가, 특허, 제가 직접 신청을 갖다가 또 10만원 미만으로 들어갑니다. 10만원 안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작권, 이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안 들어갑니다. 저작권,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때는 큰 돈이 들어간다? 아닙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하시라는 겁니다. 확보 절차, 아까 말씀드렸죠. 사전교육, 지식재산권에 대한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소프트웨어 깔고, 특허청에 소프트웨어 어떤 프로그램 다 요즘은 아예 한글 문서로 작성해 가지고 해주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내가 직접, 지금 과정에서는 직접 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특허 고객번호를 갖다가 받고 내가 직접 내 PC에다가 깔아가지고 명세서를 직접 깔고 도면을 작성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 여러분들의 비용을 갖다 아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비용을 아끼자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게 지금 흑수저, 지금 장업하시는 분들의 비용을 조금이라도 아끼는 부분이고, 그 비용 아끼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된다, 창업자들한테. 나중에 앞으로 실패하면 또 일어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또 계속 실패해도 또 계속 특허 출원 갖다가 하는데 또 돈 들이고 하실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그러니까 이거 소프트웨어를 갖다 설치를 했으면은 대상 아이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식재산권을 갖다 하겠다, 대상 아이템을 하고 사례조사하고 초안 작성하고 명세서 작성하고 특허 출원, 첫 번째 이야기를 했던 그들이죠. 다음은 지식재산권 사전교육. 저작권 관련돼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가면 엄청 공부할 자료들 엄청 많습니다. 프로그램, 저작권, 그 다음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인적권 같은 여러가지 부분에서는 저작권으로 등록을 갖다 하게 되거든요. 저작권위원회 가면은 학습할 자료들, 법률 자료들, 그런 부분들, 공부할 자료들 엄청 많습니다. 시간 나실 때 한번 하면서 한번 직접 등록을 갖다가 전화 걸어도 친절하게 받아주더라고요. 분쟁 들어간다,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특허나 디자인 실용실안 같은 경우는 이 특허 검색 기프리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가시면은 내가 출원 유사 특허나 실용실안, 디자인, 상표 같은 것을 갖다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조회를 해서 다른 아까 시장조사는 이 부분에서 주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그거 보면서 유사 특허를 갖다가 선행 출원 특허에 대해서 내가 자료 조사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면서 이쪽에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직접 등록을 갖다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특허로를 통해서 아까 소프트웨어를 갖다 다운받는다 그랬죠. 그거 가지고 특허로를 통해 가지고 출원을 갖다가 실제 특허 출원하고 보정하고 하는 부분들은 특허 출원과 관련된 절차들은 특허로에서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특허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특허 출원 환경 설정. 특허 출원 아까 조금 전에 특허로라고 그랬죠. 특허로의 사이트에 가면은 이 소프트웨어 설치하고 이런 부분이 다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특허 고객번호를 갖다가 받아라 라고 하면서 절차들을 상세하게 안내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특허 고객번호, 특허 출원 절차 안내, 여기 이쪽 가시면 이거 읽어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특허 출원 해가지고 다음에는 대상 아이템을 도출하죠. 대상 아이템, 아까 비즈니스 모델 했었죠. 내가 이 솔루션, 우리가 제공하는 솔루션은 어떻고 어떻다 라는 부분들을 갖다가 갖춘다 했었죠. 솔루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을 확보를 갖다 해야 되는 겁니다. 사례조사
사례 조사를 갖다 해야 되는데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문제와 관련된 자료, 지금 현재 진짜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현황도 조사를 해야 되고, 이걸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에 기존 해결책에 대한 이게 경쟁자들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해결책이 어떻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갖다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제일 만만한 게 구글이죠. 그 다음에 네이버도 있고, 다음도 있고, 그 다음에 요 부분 여러분들이 잘 모르셨습니다. NDSL, 지금 사이트가 조금 개편 작업을 했는데, NDSL 국가과학기술 부분은 특허라든지 논문, 보고서, 정책 같은 부분을 갖다가 이 과학기술 정보들은 NDSL에 보면은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요 자료들을 갖다 조사하는데 많은 부분을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허 관련된 키프리스를 통해 가지고 특허 조사하고, 이런 자료들을 통해 가지고 시장에 대한 자료, 기술에 대한 자료, 정책에 대한 자료, 회사에 대한 자료, 기업에 대한 자료, 그런 부분을 지식재산 명세 초안 작성하는 방법을 보도록 할까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아이디어를 강아지 따라주는 로봇을 만들어야 되겠다. 나는 아이디어는 단순하지 않습니까? 강아지를 주위에서 쫄쫄쫄 혼자 심심하니까 쫄쫄쫄쫄 따라다니는 로봇을 갖다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게 기본 컨셉입니다. 그러면은 디자인을 갖다가 모양을 해야 되죠. 그냥 저는 파워포인트를 갖다 많이 쓰기 때문에 파워포인트 가지고 그냥 했습니다. 노트에다가 연필로 그거 하셔도 됩니다. 기능만. 그래서 이런 뚜껑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강아지가 물어가지고 못 물도록 동그랗게 만들어 놓고, 밑에서 바라보면은 바퀴가 3개 달려 있고, 뚜껑을 탁 열어보면 안에 장치들이 몇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능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쫄쫄쫄 따라다니기 때문에, 이거는 비콘, 무선 센서를 갖다가 동작을 갖다가 하기 때문에 무선 비콘 기능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거리 측정하는 기능도 있어야 될 거고, 멀리 떨어지면 거리 계산해 가지고 멀리 떨어지면은 얘한테 가까이 더 이상 가지 마라 라고 하는 CPU 장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여러가지 어떤 기능을 갖다 하는 장치들이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이걸 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동작 원리에 대해서 프로세스는 이렇게 어떻게 구성을 갖다가 움직이는 동작은 어떻게 된다 라고 하는 순서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기초적인 명세 초안을 갖다가 이 구상을 갖다가 해놓는 겁니다. 도식화 시키는 거죠. 이거 해놓고 이제 특허 명세서 작업을 들어가게 됩니다. 특허 명세서 작업은 제일 처음에 기술 분야가 어떤 거다. 아까 조금 전에 예를 들면 얘는 전자제품, 무인 자율주행 로봇 영역에 관련된 기술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이거는 무선 인식을 갖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비콘 기술이 들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혼자 스스로 판단해 가지고 어디로 가라, 로봇 청소기 같은 거기에 대한 배경 기술들도 있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겠죠. 해결하고 있는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들, 개 키우는 사람들,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한테, 혼자 있는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한테 그걸 줘야 되겠다. 과제. 그 사람들한테 출근을 갖다 하고 나면 강아지 혼자 집 짓고 있으니 심심하니까 얘를 갖다 주는 거다. 해결하고 주는 문제죠. 과제의 해결수단, 강아지를 갖다가 목에다가 목걸이를 갖다가 하나 채워주고 요걸 갖다가 던지놓으면은 알아서 제가 배터리를 충전시켜 가지고 주면은 쫄쫄쫄쫄 강아지 주위에 맴돈다. 이렇게 해놓습니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구체적인 내용들, 아까 조금 전에 도면서 작성했었죠. 순서도도 만들었고, 도면들 위치하고 기능 구성도도 만들었죠. 그거 가지고 그냥 설명을 갖다 하는 겁니다. 설명을 갖다 구구절절히 구창고로 이래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지금 하는 거 말고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는 특허청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특허청에서 용어들이 있습니다. 우리 법률
판례들 보면은 사법부에서 판례를 보면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용어들이 상당히 많죠. 그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허 중에서 특허 명세서를 갖다 쓰기 위해서 패턴들이 있습니다. 특허 심사관, 특허 분야에서 산업에서 항상 이용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만 조금 용어를 갖다 학습해가지고 표시를 갖다 하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발명하기에 도면도 준비가 됐죠. 방금 이 설명하는, 지금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갖다가 그쪽 용어로 풀이해가지고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갖다가 하면은 발명의 효과, 강아지 우울증도 치료가 되고, 주인 나가게 되면은 주인한테도 걱정 없이 강아지 이제 혼자 친구를 갖다 만들어 줬으니까 걱정 없이 일부를 갖다 볼 수도 있고, 무인 자율주행 로봇을 갖다 한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다른 기능들을 갖다가 추가되어서 애견 산업을 갖다가 확대시킬 수 있는 효과들을 갖다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를, 산업적인 효과, 기술적인 효과, 그 다음에 고객들한테 들어가는 제공하는 가치, 이런 것들이 이제 발명의 효과의 부분에 언급이 되겠죠. 그렇게 해놓고 이 별명의 명칭을 갖다가 타이틀을 갖다가 팍 달아주고, 그 다음에 요약서를 갖다가 작성을 하면은 특허 명세서가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작성이 되는 겁니다. 방금 이거 비즈니스 모델 작성을 했던 거, 그 내용하고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이거에서 많은 시장 조사를 갖다 하면서 내가 아이디를 갖다, 경쟁 제품이 어디 있는지, 애견 강아지 로봇 하는데 국내 쪽에서는 어떤 제품이 있고 어떤 것도 있고 막 시장 조사를 갖다 하게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해 보면서 느끼는 것들이 이 특허 명세서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자, 패밀리 특허. 패밀리 특허. 이 용어가 뭐냐 그러면은, 그 특허, 조금 전에 그 예시를 갖다가 들으면 하나의 제품에서 관련된 특허를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방금 이거 기본적으로 내 특허는 요런 하나를 갖다 했죠. 강아지를 따라다니는 로봇입니다. 그 다음에 해놓은 걸 뭐 했냐 그러면은, 얘 배터리를 갖다 충전을 갖다 하죠. 배터리 들으면은 무선으로 충전을 갖다 하는 기능을 갖다 추가할 수 있겠죠. 그 로봇 청소기들 요즘 그런 거 돼 있죠. 그거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거 하면은, 지금 배터리 하면은 배터리 가격 많이 들어가니까 무선 충전 해가지고 떨어지면은 얘가 가가지고 충전하고 또 돌아오고 뭐 교체하고 오든지 뭐 수가 있겠죠. 그럼 요런 것도 아이디어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원격으로 이제 강아지가 지금 어떻게 주인은 들어가 있는데 못하기 때문에 원격으로 주인이 조작을 갖다 하는 경우도 있겠죠. 강아지 그 위험한 데 간다거나 깨우라 그러면 강아지 앞에 가가지고 쫓아가가지고 강아지 콕콕 찌를 수도 있을 거고, 그럴 수도 있겠죠. 욕구도 있겠죠. 지금 이런 것도 많이 그 상용화된 제품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한당 무선 자동 충전도 되면서 원격으로 동작도 되는 거, 이 네 가지는 서로 다른 제품들입니다. 하지만은 여기에서 파생돼 가지고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얘가 보면은 이거 이쪽으로도 되고, 이런 특허도 되고 이런 특허도 되고, 그럼 이거 네 개를 갖다가 한꺼번에 내가 특허 출원을 갖다 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패밀리 특허입니다. 하나의 내가 아이템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여러 개를 같이 해놓은 거, 그걸 패밀리 특허로 해가지고 진입장벽이 특허의 가치를 인정할 때도 훨씬 더 좋고, 이런 부분을 선호를 갖다 하게 됩니다. 그럼 특허의 활용, 특허를 갖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아까 출원을 갖다 하고 나서 등록이 될 때까지 시간이 있다고 그랬죠. 특허 출원 전 단계라는 건 아까 출원을 하기 전에 아이디어만 하고 비즈니스 모델 정도, 아이디어 정도만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원을 갖다 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원을 갖다가 비용을 지원받는다든지 그런 지원 사업들이 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사 중이다 라고 해서 지금 출원을 갖다 해놨다, 심사가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벤처기업 확인이나 이노비즈 쪽에도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등록이 됐다 그러면 여러가지 많은 혜택들이 주어집니다. 물론 등록이 될 때까지는 6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까 우선 출원을 갖다가 우선 심사를 갖다가 출원한 당시에 우선 심사를 갖다가 같이 신청을 갖다 한다라고 해서 일종의 급행료거든요. 그러면은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그 특허 등록 여부를 갖다가 물론 거절당할 수도 있겠죠. 빨리 거절당하든 등록이 돼선 빨리 처리를 갖다 하고 싶다라고 해서 때는 우선 심사를 갖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처리를 갖다 하게 되는 겁니다. 출원 수수료들 기본료 지금 온라인으로 할 경우는 기본료가 얼마입니까? 46,000원 46,000원입니다. 실용신안은 2만 특허하고 실용신안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똑같지만은 똑같은데 특허는 정말 그 원천 기술 차별화된 기술을 꼼꼼히 프로세스는 똑같습니다. 심사 기준들은 똑같은데 특허는 원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차별성을 더욱 요청을 갖다 하는 거고 실용신안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 차원을 해가지고 조금 모델을 갖다 바꾼다 응용력을 갖다 개발을 하더라도 특허보다는 수위를 갖다 조금 낮췄습니다. 낮춰가지고 대신에 요 가격도 싸고 대신에 그 권리 범위도 조금 줄어드는 거죠. 경력 기간도 그 특허보다는 짧고요. 그래서 특허를 갖다 출원 갖다 심사를 갖다 한다 하면은 특허 청구를 갖다가 특허는 46,000원 그리고 디자인을 할 때마다 한 디자인만 할 때마다 94,000원 상표 같은 경우는 62,000원 62,000원 이런 부분에 들어가 있죠. 온라인으로 할 경우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10만원 미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온라인 출원 말고 직접 내가 출원을 갖다 서류를 갖다 했다라고 하면 조금 가격이 조금 더 나가겠죠. 조금 비쌉니다. 이렇게 특허로의 요 비용들도 수수료 기준들도 조금씩 그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가장 최근에 조사를 갖다 한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하고 거의 동일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격의 문제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특허 수수료 감면 부분입니다. 이걸 하면 지금 의외로 이 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모르십니다. 특허 수수료 100% 면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00% 특허 하는데 100% 면제되는 부분인데 여기 잘 보시면은 의료급여 수급자 즉 가난한 사람들은 면제를 갖다 시켜줍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아시죠? 지금 돈을 못 벌여가지고 집안이 정말 형편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다 할 때는 그럴 때는 그냥 특허 출원만 하시면 됩니다. 무료입니다. 무료 1년에 10건까지는.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죠. 저도 국가유공자 자녀인데 저희 외할아버지가 근데 저도 1년에 10건까지는 면제 100% 면제를 갖다 받습니다. 그 다음에 5.18 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육제, 고유증 환자, 학생도 면제입니다. 면제. 학생이 면제입니다. 장애인 면제입니다.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까지도 문제. 중학생, 고등학생들 돈 하나도 안 듭니다. 군사병 지금 군인들 있죠. 군인들도 돈 하나도 안 듭니다. 공익근무요원 마찬가지로 전환 복무수행자 다 면제입니다. 면제. 군인, 학생 얼마나 많습니까? 이 특허를 갖다 출원해서 돈이 하나도 안 듭니다. 연 10건 초과시 개면 왜 이 사실을 갖다가 모르고 있을까요? 아셨습니까? 여기 장애인분들 계시죠?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국가유공자 많으시죠? 특허 틀어놓은 거 공짜로 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가난하신 분들 면제입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특허청에서 이렇게 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안 알려주는가? 별리다들 묻고 들어야죠. 이걸 홍보를 갖다는 홍보 비용 들지 않습니까? 아니죠. 안타깝습니다. 면제입니다. 면제. 제가 이 교육을 갖다가 꼭 받아 이번 시간을 갖다 꼭 들으라 하는 바로 이분들입니다. 취약계층 분들. 이런 부분에 특허 쓰는 방법만 아시면은 이 특허를 갖다 저 기술 이전을 갖다가 하는 부분들 저도 많이 기술을 갖다 팔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 이런 노하우 정말 좋습니다. 이거는 노트북만 있으면 가능한 거죠. 특허 출원하고 하는 거 정말 좋습니다. 감면 대상 수료, 출원료, 심사 청구료, 최초 3년분 등록료, 적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청구료는 70% 감면되고 하는 부분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 다음에 70% 정도 되는 거는 개인이나 소기업이나 중기업, 아까 소기업 같은 경우는 70%까지 감면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까 79,000원이라고 그랬죠. 79,000원에 30%가 4만 몇천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는 100% 면제되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일반 소기업들도 그 창업기업 같은 경우 거의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허 비용이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특허를 갖다 한다. 여기서는 해당이 안 되죠. 5만원이 없어가지고 소주 안 드십니까? 자, 특허 팁 보겠습니다. 특허를 갖다 하는 이유는 법적 권리와 차별화. 일단 특허를 갖다 갖고 있다, 출원 갖다 했다 그러면은 식당이나 간판 같으면 냉면 가게에서 특허 간판 보신 적 있죠? 그 왜 그랬겠습니까? 어떻게든 우리 집 그 소스 비밀 카피하면 너 큰일 난다. 겁먹죠? 그죠? 최소한 그 정도라도 해라라는 거죠. 특허 명세서는 사업계획서의 일부다. 아까 보셨죠? 그 다음에 출원 일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허 출원 일자 가지고 우리 전세 확정 일자 중요하다고 그랬죠. 전세 확정 일자 해가지고 압류할 때 전세 들어갔을 때 확정 일자부터 받아라 하는 이유가 있죠. 가장 우선적으로 그걸 보장을 갖다 받기 때문에 특허는 출원 일자 가지고 이거는 뭐 몇 프로 나눠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선 출원에 있으면 그 사람이 다 가져가는 겁니다. 선출원을 갖다 해야 되는 겁니다. 핵심 내용은 비밀이다 라는 거. 앞 시간에 입문 과정에서 이 말을 갖다 했죠. 핵심 내용은 특허에다가 안 쓰는 겁니다. 핵심. 거기에다가 특허에다가 뭐 핵심 내용을 다 미주알 고주알 다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요령입니다. 그리고 패밀리 특허를 할 수 있으면 패밀리 특허로 해놔라. 그럼 특허를 갖다가 내가 이런 겁먹겠죠. 소기업들은 이거 특허 해가지고 어떻게 뭐 대박 터뜨리려고 할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그건 아니고 내 이런 특허 갖고 있으니까 함부로 복사하지 마라. 까불지 마라.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특허를 갖다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이기 때문에 변리사는 이렇게 조금만 공부해가지고 특허를 직접 출원하시라 그 말이거든요. 특허 명세에 관련된 내용들은 창업편에 아주 디테일하게 명세서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허 명세서 부분을 참고 사례들도 많이 제시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실습을 갖다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후보 정하셨나요? 지식재산권 아까 앞 단계에서 사업계획서 비즈니스 모델 작성을 하셨죠? 하셨습니까? 하셨죠? 하셨다고 보고 하셨다고 하면 그 중에서 지식재산권을 갖다가 지금 온라인 과정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조금 따라가시면서 해보시면은 정말 이거 가지고 도움이 될 겁니다. 자, 후보 작성하셨으면 됐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후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도면을 갖다가 작성해 주십시오. 기본적인 개념이 어떤 거고 디자인 모습은 어떻게 있고 이걸 해가지고 그냥 볼펜으로 연필하고 지우개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해놓으셔도 됩니다. 그거 가지고 해놔도 충분히 됩니다. 그걸 갖다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도면에다가 그냥 볼펜으로 그린 걸 갖다가 그렇게 제출해도 인정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어떤 기능이 들어가 있고 아까 순서도 한번 작성을 갖다 해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작성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런 특허 명세서, 초안, 발명의 명칠 이 내용들을 갖다가 물론 이 한 장에는 작성이 지금 타이틀만 제목만 달아놨기 때문에 이런 특허 명세서 초안 작성하실 수 있겠죠. 자, 2단계까지 들어왔다. 특허 출원까지 했다. 라고 하면 어디까지 되는가 그러면은 바로 지식재산권 이제 출원이 끝났죠. 참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법인으로 할 경우에는 아직까지 법인 하기 전이죠. 그럼 창업팀 대표자가 본인 개인 명의로 특허 출원을 갖다 해야 되는 겁니다. 본인 명의로. 그러면은 본인이 특허에 대해서 특허 고객번호라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등록번호처럼 특허 고객번호가 주어집니다. 그걸로 해가지고 창업자, 대표자 본인에 대해서 특허를 출원하는 겁니다. 나중에 법인이 설립이 되면은 법인에 대해서 특허 고객번호를 또 신청을 해야 됩니다. 법인을 하면은 법인번호 아시죠? 법인번호가 주민등록번호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거의 자연인처럼 취급받지 않습니까? 법인하고 대표자 개인은 서로 다른 부분입니다. 만약에 대표자하고 법인하고 같이 공동 출원을 하게 된다 그러면 두 사람이 출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공동 출원의 개념이 됩니다. 공동 출원. 그렇기 때문에 법인하고 대표자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다라는 걸 주장하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는 대표자 이름으로 출원을 갖다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식재산권 확보가 됐죠. 그 다음 사업계획서 조금 더 보완이 됐죠. 연구소, 연구개발, 방금 그 특허와 관련된 기술 이제 사업화를 갖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떤 걸 공부를 더 해야 된다, 기술 개발을 갖다 해야 되는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연구소의 개발 계획들입니다. 그리고 기술 가치 평가에 대해서 내용이 조금 더 많아졌죠. 조사를 더 했고 여기에 특허까지 출원까지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때의 기본적인 내용들도 어느 정도 많이 확보됩니다. 자, 2단계, 4단계까지 끝나면은 지식재산권, 사업계획서, 연구소, 기술가치평가, 벤처기업 확인의 단계까지도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겁니다. 지금 거의 엄청 큰 고비를 갖다가 한 단계를 넘으신 겁니다. 역량진단을 지금 다시 해보셔도 2단계까지 딱 하고 나서 역량진단을 갖다가 다시 한번 해보시면은 뭔가 달라져 있을 겁니다. 시간 나실 때 한번 역량진단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상으로 4단계 지식재산권 확보 단계까지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되십니까? 다음 시간에 보시죠. 고맙습니다.